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지금 우리 나이에는 이제 결혼시키는, 또 이제 배우자, 자녀들의 그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참 인성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성을 많이 봐야, 내 자녀가 평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제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요번에 이제 아들 나가지고, 직장도 그만두고, 자기가 이제 좀 어느 정도는 키우겠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처음에는 한 몇 시간만 일하고도 300만 원 버는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하고 제가 이제 그랬는데,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인행사를,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또 이제 반성을 하게 돼요. 왜 애한테, 너 그냥 직장을 다녀라? 그냥 그 몇 시간 아줌마 두고 해라.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애 인격 형성에 있어서 두 돌까지는 본인이 부모가 봐주는 게 훨씬 아이의 저기 인성 그 발달에 있어서 음,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는 거를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은 장년기. 장년기는 이제 우리 나이예요. 그죠? 야, 성인 후기, 중년기 등으로 이 장년기를 중년기라고도 불러요.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덜트 후드는 우리가 성인기였죠. 근데 여기다가 미드를 붙여서 중년기 또는 장년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세, 65세 이전까지 약 30년간의 기간,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죠. 이때 또 성인기를 지나서 장년기를 어떻게 잘, 우리가 근육을 맷집을 키워가냐가 우리가 노년기를 또 얼마만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인생의 황금기, 골든 에이지 오브 라이프, 그죠? 또 이게 히데이, 하이데이, 전성기, 하이데이. 하이라고 읽었죠? 하이. 심리적, 직업적, 가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심리적, 직업적, 가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경험을 통해 지혜를 획득한 상태. 그죠? 당연하죠. 우리가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면서 내 경험을 통해서, 연륜을 통해서 지혜를 획득한 상태죠. 그래서 가족을 돌보고 자녀의 성장이나 직업적인 성취, 후배 배출, 사회와 제도, 문화적 전통을 어때요? 지금 유지 및 발전 등의 생산성은 장년기 발달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좀 보면은 이 경제적, 직업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경제적, 직업적으로 비교적 안정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시작되는 기간이다. 그죠?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어디에서 뭐가 탁 내 인생에 끼어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이 시기에는 지금 맨 밑에 있죠.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비교적 안정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시작되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장년기에는 노화가 시작이 된다고 그러죠. 자신의 신체적, 생리적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생산성을 획득해 나가면서 어떻게 되니까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 장년기 위기에 대처해 가라는 거죠. 그래서 장년기에는 중간에서 장년기에는 감정의 대상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사고에 대하여 수용적이어야 건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내적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 사회적 갈등 빈둥지 시기, 그 다음에 샌드위치 세대, 제2의 사춘기, 정체성 위기, 성실감 시기. 참 옆에서 보면은요. 이게 지금 제2의 사춘기. 이게 뭐냐면 저는 지금 60대잖아요. 60대 남자 대표들을 보면은 저는 지금 정신없이 사느라고 바쁜데 이 60대 남자 대표들은 왜 이렇게 외로워해요? 왜 그렇게 제2의 이성을 찾고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리고 이제 샌드위치 시대는 부모님과 자녀들에서 낀 세대.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이 정도 키워놓으니까 내가 뭐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야. 모든 게 흔들려지고 있어. 나만 혼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 아이들은 다 이제 가정을 이뤄서 다 가정을 잘 예쁘게 꾸려가고 있고, 내 부인이 옆에 있거나 아니면 사별한 친구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혼한 사람들도 있고, 요즘은 뭐, 황혼기에 이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도 헤어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놈의 의리가 뭔지, 의리로 삽니다. 이 나이 되면 의리로 살더라고요. 애들 아빠하고 하니까 해서 그냥 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년기 시대는 빈둥지 시기, 샌드위치 세대, 제2의 사춘기 이걸 참 잘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이 남자 대표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시기는 직업의 경험, 그다음에 사회적 경험 등이 절정에 달하지만 노화와 죽음에 대해 이제 인식가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 65세 전에 되는 사람들은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연금을 당겨서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현명한 것 같아. 몇십만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연금은 어떻게 돼? 내가 쓸 수가 없는 돈이잖아. 그래서 현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그 한 1, 20만 원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이렇게 땡겨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상황에 있음으로써 행복한 삶, 잘 사는 삶의 진지한 성찰을 하는 인생 주기가 이 장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년기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봅시다. 중간에 의학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기대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중년기를 상실, 쇠퇴 시기로, 그러니까 이 의학기술이 갈수록 발달이 돼. 옛날에는 이 중년기 되면 다 하늘나라로 갔어. 있을 나이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계속해서 성숙되고 또 완성되는 시기야. 왜? 우리는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자, 이제 신체적 발달을 봅시다. 장년기가 되면 성년기 후반부터 시작되던 신체적 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 활력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신체 기능이 점차적으로 쇠퇴하는 건강 변화 또는 신체 구조 변화 등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 어때요? 계속해서 등이 약간씩 이제 굽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도 이게 제가 하나 가르쳐요. 노젓기 있잖아요. 노를 저으려면 배를 타고 노젓기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루 일과 중에서 잠깐 이렇게 짬을 내서 한 몇 번씩이라도 이게 해가지고 등을 쭉 필 수 있는 이걸 해가지고 노젓기 해서 하면은 이 자세가 또 꼿꼿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 활력, 신체 구조가 변화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는 조금씩 노력을 하면서 이걸 막자고요. 그죠? 평상시에 생활 습관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설명하면서 제가 지금 몇 개를 하고 있어요. 한 5개 정도는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6번, 7번 이 척추가 휘어지지 않고 꼿꼿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구조 변화도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가 워킹할 수 있도록 잘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또 생리적 변화는 어떻게 돼요? 생리적 변화는 점차적으로 일어나며 사람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50대 여성의 경우는 어때요? 폐경을 경험하죠? 그죠? 그 다음에 폐경은 개인차가 있지만 40대 40대에 조기 폐경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장년기 되면 제가 20대 때 44kg라 그러면 믿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그랬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빼빼로였어요. 그래서 우리 애 아빠가 빼빼한 거에 반해가지고 7년을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지금의 저는 어떻게 돼? 뚱땡이라고 해요. 근데 한 60kg, 그러니까는 정확히 말하면 61kg인데 저는 그냥 사람들한테 60kg라고 해요. 근데 59kg만 돼도 좋겠는데 이게 2kg가 안 빠져. 뱃살? 이 책에 나왔어요. 지금 체중이 어 작년에 성인들은 신체 체중이 재분배되면서
체중이 늘지 않은 경우라도 해도 이 치수, 이 허리 둘레가 옷이 사이즈가 커져요. 우리 장년기에는. 그래서 이게 또 근데 조기 폐경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 발달을 한번 더 봅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맨 밑에 115 쪽에 자, 피부예요. 피부가 탄력이 없어지는 거야. 탄력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팔자주름이 생기고요. 입 주변에 팔자주름, 눈 주위에 주름 생기고 땀이 늘어지는 피부들이다. 그래서 체중이 많이 감소하면 이런 변화가 더 악화되죠. 제가 59kg, 8kg 되면은요. 이게 얼굴이 벌써 수척해지는 거야. 달라져 있어요. 피부 때깔이 틀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심각한 다이어트는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 다이어트를 들어가면은 얼굴에 몰골이 흉측해지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이왕이면 이 상태로 계속해서 가는 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바람은 60kg에서 61kg 왔다 갔다 하니까 59, 어디 가서 오자 얘기하고 싶어요.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그죠?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 그죠? 좀 어렵죠? 남성에서 남성 호르몬이 감소한대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여자는 에스트로겐, 남자는 테스토스테론. 그래서 정자가 낮아지고 수정 능력도 이제 낮아지고 성적 능력도 감소한대. 그래서 남자들 뭐 어쩌고 저쩌고 비아그라가 나오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죠? 계속해서 노화도 안 일어나고 이거 성적으로도 정자가 뭐 감소되지 않다면 왜 비아그라를 사용하겠어요? 그게 의료기술의 발달이죠. 한마디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발달을 봅시다. 인지적 능력의 변화는 지적 능력의 유형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그래서 유동성 지능, 여기서 성인계에서도 나왔죠? 단순 기억력,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유동적인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언어적인 능력, 동작을 포함하는 반응. 그러니까 어떻게 비언어적인 능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손짓 발짓으로 언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스처로 나타내는 걸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유동성 지능과 비언어적 능력인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게 되지만 통합사고로 학습 경험에 의존하는 지능인 결정성 지능은 더 좋아진대요. 그래 통합사고, 그죠? 인지적 기재, 네, 인지적 활동에 있었습니다. 이 통합사고로 해서 이 학습 경험에 의존하는 지능인 결정성 지능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발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 기능은 뭐래요, 지금? 성인기 후반까지 향상이 된대. 성인기 후반까지 향상이 되지만,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적극적이지, 못하여. 잠재 능력에 비해서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지 기능은 성인기 후반까지 향상되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적극적이지 못하여 잠재 능력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 신체적, 정신적 어떻게 적극적인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나 창조적 생산성의 경우에는 지금 뭐라 창조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쓰는 전문가들은 어떻대요? 과학자나 학자, 예술가들의 최고시 40대 이상에서부터 나오고 어떻게 돼? 60대, 70대도요, 높게 유지해야 된다. 이 전문적인 활동에서 한 사람들은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60, 70대도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생성감은 중년기뿐만 아니라 어떻대요? 이 시기에 이 생성감은 노년기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따라서 연령에 따라 다소 개인차는 존재하지만 117쪽에 있습니다.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최고점에 달한다. 그들의 풍부한 경험과 높은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으로 문제 해결 능력 조직에서 지휘하는 세대로 불리기도 한다. 근데 이 문제 해결력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돼? 그 조직에서 어떤 위치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35세에서, 그죠? 65세까지 그 30년간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은 너무나 내가 어떻게, 어떤 위치에서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그죠? 노년기의 행복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중년의 위기, 너무나 위기, 진짜 많은 경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심리적 변화에 있어서 중년기는 지적 활동도 저하되어 가고 있음을 우연한 기회에 느끼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과거에 젊었을 때가 즐겁게 회상되고, 늙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그저 초조하고 불안, 침체성, 무력감, 지루함, 불행, 청소기를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다 빈둥지를 느끼는 거야. 다 떠나고 났어. 그리고 남편도 또 사별했어. 또는 이혼했어. 이혼하면 잘 살 것 같았어. 근데 이혼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야. 그럼 여기서 정서적인 위기를 내가 느끼게 되는 거야. 나가 또 내가 선택한 길이 내가 불행해진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울감이나 무력감이나 이게 모든 게 동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리 변화에 따른 이런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는 게 중년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빈둥지 증후군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녀들이 떠나요. 그죠? 그럼 누가? 부부만 남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퇴직했어요. 61년생인가 아마 이제 60년생인가 그래 퇴직을 했어. 자기 와이프는 집에만 있다는 거야. 쇼파하고 딱 붙어 있대. 나가서 활동을 안 한대. 그러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을.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무력감 그런 걸 벗어나서 본인 스스로 이제는 눈에 불을 켜고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죠.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내가 스스로 찾아 나가야 됩니다. 내 마음의 평화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 나한테 있다는 걸 우리는 서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지금 뭐래요? 남성보다는 여성, 특히 전업주부는 심리적으로 내가 그동안 뭐 하고 살았지? 남편 뒷바라지, 애들 교육시키고 다 커서 자녀 결혼했어. 근데 나는 뭐야? 남편은 뭐 취미생활이다 뭐다 해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골프도 하고 뭐 테니스도 하고 동네 뭐 마실도 다니고 근데 나는 뭐야? 남편 바라보고 애들만 바라보고 나는 뭐야? 그래서 이 전업주부들이 심리적으로 공허하고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부적응적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격적으로는 남성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남성은 다 중년기가 되면 여성은 에스트로겐. 그래서 남성은 여성성이 증가돼서 드라마 보면서 운대요. 남자들이. 근데 우리 드라마 보면서 우리가 울어요? 아주 감동적이지 않으면 저런 내용이 있구나. 그리고 갈수록 옛날에 어머 그랬어요. 어머 하고 얼굴이 빨개지던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나 씩씩해졌어. 남자 같은 성향으로 바뀌어가는 반면에 이 남성은 어떻게 돼? 점점 모든 게 감소하고 그래서 여성성이 증가한다 이 말씀이죠. 제가 늘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중년기에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우리 선생님이나 저나 어떻게, 가져가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제2의 황금기 같은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년기는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뭐예요, 지금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년기는 새로운 인생 터닝 포인트. 제가 제가 이제 평생 교육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주말 수업을 할 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죠? 한 5, 6년 전에 이 학생들이
이제 우리 나이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저랑 이제 한 5살, 6살 차이나 동갑쟁이들도 있겠죠. 성인 이제 교육을 하니까. 그런데 사회복지를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점 은행제를 막 알아보고 있더라고, 자기들끼리. 그래서 제가 학점 은행제보다는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성인 학습자가 있는 대학으로 전문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대학으로 편입을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제가 한 7, 8명을 대학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이 다 편입을 해서 졸업을 했거나 또 한 1, 2년 쉰 다음에 또 편입을 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랑 외부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A라는 선생님과 그 학생이 제 제자죠. 그러니까 이 제자와 저랑 얼굴이 비슷하대. 표정이나 이런 게 다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효정 교수의 동생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선생님이 66년생이거든요. 66년생인데, 제 수업을 들어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대학원을 가고 싶다. 그러면 그 선생님도 어떻게 돼 있어? 대학원을 가고 싶음으로써 새로운 또 퀄리티 있게 또 격에 맞게 그 위치에 맞게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A라는 선생님의 또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이 시간에 대학에 들어오신 지금 선생님들은 사회복지를 하시려고 들어오신 선생님은 이 중년기에 있어서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는 거죠. 너무 잘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발달을 봅시다. 음, 그 다음에 맨 위쪽에 118쪽에 맨 위에 한번 봅시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죠? 위기를 크라이시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인성의 자원을 가지고 변화와 성장의 기회로 중년기를 경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뭘 가지고 나의 인성의 기본 자원을 가지고 변화와 성장의 기회로 중년기를 경험하자.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중년기 사회적 발달, 가족 생활, 부부 관계, 자녀 교육, 그 다음에 자녀 교육 및 훈육, 노부모 부양,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업 전환, 여가 활동도 있고요. 그럼 부부 관계 한번 봅시다. 부부는 건강한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는 건강한 가정의 특성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체계는 부부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부는 어떻대요? 지금 건강하고 활기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안정과 신뢰, 공감, 배려를 성취하는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근데 60대가 넘어버리면요. 따로국밥이야. 서로 방에 서로 각자 쓰고. 저도 물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그죠? 가는 것도 귀찮아. 이제는 전화로 통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니까는 자기만의 공간을 갖기 위해서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저는 그래도 남편을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밥 해라서 냉동실에 얼리고 반찬 정도는 국 같은 정도 해놓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으로는, 뭐, 서로 귀가하는 시간이 틀리니까, 서로 맞춰주는 위해서. 그게 저는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애들 아빠니까. 그래서 중년들은 또한 사회적 관계망과 가족 생활 간의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자녀들, 그죠? 그래서 중년기 사회적 발달.
한번 봅시다. 이제 자녀 교육마, 자녀 교육, 그죠? 중년기의 자녀 교육과 훈육을 봅시다. 중간에 있어요. 118쪽에. 보편적으로 부모가 중년기쯤 되면 자녀는 청소년기에 접어들게 되고, 이 시기에는 자녀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청소년기 자녀가 신체적 성장, 성적 성숙이에요. 여기서는 신체적 성장 플러스 성적인 성숙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녀의 발달 단계 이해하고 적절하고 그죠?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그 아이에 맞게 교육과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년기의 자녀의 성장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녀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대화의 부재가 자녀와의 관계가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로 되는 거예요. 서로 벽만 쳐다보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소통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녀의 학교 교육과 진로 문제, 자녀를 인격체로 인정 등에 유의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노부모 부양. 그죠? 119조 노부모 부양. 중년기의 노부모 부양은 부모가 만성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하면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전환돼 성년기, 이 중년기 성인은 부모를 부양하고 보살펴야 돼. 우리가 낀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낀 세대. 아까 이 중년기는. 그죠? 부모, 자녀. 이 낀 세대는 경제적으로도 이 부모가 요양원이나 어디 만성질을 계속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되는 거죠. 이 경제적인 마음도 이 경제적으로 뒷받침되는 것도 되게 그게 형편이 안 되면 어마무시하게 부담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예로 저희 엄마가 이제 그 병원 다니시거나 뭐 수술을 한다거나 요양원에 잠깐 계셨을 때 어떻게 되면 자녀가 지금 한 명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이 5명이서 어떻게 되냐면 딸아들 구분하지 않고 저희는 n분의 1로 20%씩 정확하게 나눴어요. 엄마가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20만 원씩 딱 거두면은 5명이면 100만 원이 되죠. 근데 지금은 핵가족으로서 자녀들이 2명 아니면 1명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들을 어떻게 부양을 하겠습니까? 우리 세대는 우리가 알아서 해놔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부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에요.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또한 중년기의 성인들은 자신을 낳아서 키워주고 돌봐주신 부모에 대한 은혜와 부모를 부양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을 느끼고 우리 세대는 그래요. 근데 지금 세대들은 어떤 의무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건 엄마, 아빠의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하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진짜 저 같은 경우는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아까운 줄 모르고 이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아이들은 자기가 가정을 이루고 나서는 좀 아까워하는 게 눈에 보여. 섭섭하죠. 괘씸하죠. 근데 지들도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끔은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섭섭증은 조금은 들더라 이거죠. 자, 이제 직업 전환. 네 번째 직업, 자발적 전환, 비자발적 전환이 있습니다. 개인의 동기나 성격, 가족생활 안정, 취업 기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자발적 전환, 개인의 직무 수행 능력 부족, 회사나 사회가 경제적 불황상에 따라 어떻게 돼?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때는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가활동 개발. 그죠? 이 중년기에 여가활동에 진짜 내 몸에 체득이 돼야 돼요. 여가활동을. 다 그만두고 나서 60세, 직장생 다 그만둬서 시작을 하려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 아, 이거 해서 뭐해? 하고 이게 자포자기의 심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년기 때, 그죠? 잘 다듬어진 사람들은 노년기에도 이제 65세 이상 일을 우리가 노년기라고 하잖아요. 잘 그 여가 활동에 연속적으로 이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행복한 노후 생활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이 중년기의 여가 활동 개발은 어떻게 우리가 잘 풀어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 중년기의 사회활동 참여와 여가활동은 활동 이론의 근거로, 그죠? 이게 이론입니다. 활동, 1953년에 나온 이게 이론이에요. 이 활동 이론은. 그래서 성공적인 노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 여가 활동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뭐야? 자신의 적성에 맞게 신체적 활동에 유익한 여가와 취미 활동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내 몸에 맞는 그래서 뭐 테니스 근데 우리 나이에 테니스 너무 과격하다 보니까 물론 몸은 날씬해진대요. 이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니까 주변에 테니스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몸이 되게 슬림해. 그리고 탁구 하는 친구들 보면 되게 날씬해요. 그죠? 몸을 많이 움직여 주니까. 그래서 이 신체적 활동도 나한테 맞게끔 취미 생활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뭐가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개발하는 거지. 근데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개발하는 거 맞나요? 따로따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따로따로느라. 아니, 집에서도 같이 있는데, 뭐야, 여가 활동도 같이 하고 싶겠어요? 나는 하기 싫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각자 알아서, 그죠? 나한테 맞게끔 취미 생활도 하고, 여가 생활도 하고, 그 안에서 또 또래끼리, 잘 어울려서 어울렁더울렁 놀 수 있는 거리도 만들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거는, 물론 부부가 근데 내 친구도 보면은, 골프는 잘 다니는 것 같아요. 잘 다녀서 그런 케이스는 너무 좋죠. 여가 활동 같이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왕이면 서로 맞지 않는 거를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여가 활동, 취미 활동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년기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신체적 발달의 실천, 성인병을 위한 교육, 그저 우리 나이 되면 무슨 고혈압, 고지혈, 당뇨, 거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거야. 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신체적 건강이 떨어지는 중년 세대를 지원하는 의료적 접근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된다는 거죠. 병약한 노부모 부양과 함께 자신도 만성 질환이 있다고 하면 사회복지사는 간병인, 가정봉사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해서 이들의 회복과 간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떻대요? 중년 남성들의 성적 무능력으로 인해 고통받은 클라이언트에게는 그 배우자와의 성문제를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되도록 원조해야 되고 성치료 전문 기관을 의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근데 제 주변에 보면 중년 남성들이 뭐 성적 무능력에서 이 성적 치료 받는 전문 기관을 가는 사람 하나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균형기가 왜 불쌍하냐면, 이건 하나의 사례입니다. 하나의 사례인데, 엄마가 이제, 아빠가 90을 바라본 나이고, 이제 뭐죠? 요양원에서 이제 생활을 하셔요. 근데 이 70세 된 사람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살피고, 근데 이게 늘 부담감을 안고 있었나 봐. 보호자가 아니라 그 부모님이. 근데 이제 결국에는 거기에 집에 그 요양원에 있을 수가 없고 집으로 이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아들이 당뇨가 너무나도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바라볼 때 그 마음, 그죠? 90이 조금 넘은 나이였어요. 근데 이 아빠가 스스로 음식을 끊는 거예요. 음식을 끊고 음식을 거부하고 그러다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0이 넘어서도 이 부모를 케어하려니까 힘든 거죠. 거기다가 당뇨까지, 심각한 당뇨 질환까지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어르신들도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중년기 사회적, 이건 좀 전에 이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중년기 심리적 발달.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노화 등에 관한 태도, 생각이 긍정적일수록 생성감은 물론
행복감,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 유지에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성 평등 교육이나 가정 성폭력 교육과 같이 노후에 대한 준비를 의무 교육에 그죠? 이거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런 가정 성폭력 교육을 노후에 대한 준비 의무 교육에 편입시키자. 그래서 바우처를 활용, 바우처는 뭐야? 이건 바우처는 G2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이 바우처를 활용하여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도와주는 것 같다가 그죠? 보조해 주는 걸 우리가 바우처라고 해요. 그래서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노화에 관한 심리적인 교육을 지각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활동적 노화, 그죠? 중요해요. 액티브 에이징. 그래서 활동 중 노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마련하는데 우리는 이 중년기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봅시다. 이제 사회적 발달의 실천. 자, 중년 121쪽에 있지요. 사회적 발달의 실천, 중년기의 사회적 발달에 대한 실천은 중년기에 안정된 가정 생활을, 그죠? 중년기의 사회적 발달 실천은 어떻게 돼요? 안정된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 상담 및 가족 상담을 통해 그런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년의 위기, 많이 우리가 방송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년의 위기를 어떻게 잘 하려면은, 이겨내려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하기보다는, 그죠? 내가 그 외적으로 나한테 맞는 일을 찾아 나서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사회복지 공부의 현장으로 오셨다는 거죠. 너무나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분들이십니다.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은. 그리고 저도 지금 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또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그리고, 내가 진짜 55세, 그때는 그냥, 석사, 그러니까 주부로서 석사 들어갔지만 너무나 탁월한 선택을 했다는 거를 저는 요즘 너무나 감사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때가 많아요. 왜? 감사하니까. 이 나이에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제 자신이 기특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물론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힘들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어느 전문가의 길까지 가기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어렵게 하나하나 간 길이 어느새 그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하나 계단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6, 70대 이혼율이 엄청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인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통해서 이왕이면은 그죠? 노예 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게끔 이 중년기에 이런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쇠퇴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복지는 빈곤의 악순환을 막고 사회 안전망과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고 막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다 이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할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그죠? 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그런 사회 안전망, 이런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문제라는 거, 문제를 삼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지지체계를 잘 구축이 되어 있으면 이게 문제화가 되겠어요? 문제화 되기 전에 예방하고 막아서 이 중년기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자. 이 말입니다. 누가?
사회복지사가. 만약에 내 주변에 심각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회복지사는 내 인적 자원, 내 물적 자원을 다 동원해서 이 지금 심각한 여기서 그냥 아니에요. 심각한 쇠퇴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악순환을 끊어지게 만들어주는 우리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네,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